고춧가루, 생콩나물 먹이고 두부 지니겨 넣고 장군님의 정액이다. 받아라. 법당에서 테마하고 호텔에서 테마하고 1,500만 원씩 주고 테마로 송장굿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 뺏기고 여기서는 요 방법 뺏기고 유명한 선생님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연차나 경험, 지식 다 무시하고 가도 칼을 가지고 이걸 살치고 뭐 하는 게 멋있어 보였나 봐. 역살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석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물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미스터리 서클이 문제예요. 솔루션에서 다 나오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심도 많은 게 테마인데요. 특히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테마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테마록 제3장 거짓이 된 테마입니다. 무당도 분노하고 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 분명 있었어요.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생으로 씹는 의식을 시키거나 자궁이 귀신에 있다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들이었는데요. 저는 직접 봤어요. 네. 어떠한 할머니인데 여자의 자궁에 귀신이 있다고 남자 선생님이 손을 놔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랬대요. 뭐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뭔가가 어깨너머로 보고 그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제보 들어온 게 17건이 넘어요.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나랑 합공을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대. 근데 내가 더 충격을 먹은 게 이 살해자와 그 법사가 나눈 카톡 내용을 다 받았거든요. 선생님, 오늘 합공은 몇 시에 어디서 무슨 모텔에서 만나나요? 그러면 어디 모텔에 2시까지 와. 씻고 기다릴게. 1시간 뒤에 합공하자. 그 사람도 완전 가스라이팅을 다. 완전히. 네, 가스라이팅. 근데 이 살해자도 이 사람한테만 신가물이다, 빙이다, 조상 때문에다 합공을 4번 이상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자기 친구도 당했대. 이 친구도 조상이 뭐 노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합공을 하면 괜찮다. 정말 진짜 더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무슨 남자 법사인데 이 사람한테 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 제자하게 해줄게. 대신에 나의 정자가 너에게 들어가면 장군님의 정자기 때문에 신내림을 안 받아도 넌 제자할 수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 내 거예요? 말이요. 도대체? 근데 다행히 그때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다면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제보를 해주셨던 건데 당하지는 않았대요. 정말 이 무속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테마 실체의 일부일 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개작두를 대령해야 돼요. 개작두. 제가 아는 사례는 다른 제갓집 굿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해요. 지금 뭐가 붙은 것 같아. 간식 좀 사와봐. 딱 내려놓은과 동시에 머리채 딱 잡고 들어가서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붙어서. 그러니까 이 굿 끝나고 바로 또 굿해야 돼. 그렇게 해서 굿을 여러 번 했다는 사례자를 봤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봤으니까 넌 또 붙었다. 그래서 또 굿.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테마를 한다 해서 그냥 두드려 맞는 거. 아이고. 패는 거. 맞아. 그리고 퇴마하면 구역질을 하고 침을 뱉고 뭐 이렇게 해야 나간다라는 인식은 또 어디서 들었나 봐. 그러니까 고춧가루 막 먹이고 생콩나물 먹이고 두부 지니겨 넣고 그래도 안 나와? 향물 타고 고춧가루 타서 사약 입에 막 열고 막 들이붓듯이 막 그렇게 한다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억지로 구토를 하게 해서 피를 본다. 와, 피 나왔다. 다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고 저희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테마의 장소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굿이나 테마를 하면 굿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 테마를 집이나 뭐 신당 또는 스튜디오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분들이 뭐 초하룻 날이나 신당에 인사하러 오셨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 누구 상문에 갔다가 너무 급하게 뭘 타고 오신 거야. 그러면은 집 안에서가 아니라도 집 밖에서 그쵸. 급하게 걷어내주고 그쵸, 뭐 그것도 어떻게 성기를 보면은 뭐 테마의 일종이라도 볼 수 있고 걷어내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뭐 스튜디오나 내 신당에서 정식적으로 이 그쵸. 조상을 퇴마하고 뭐 노중기 거리끼를 테마해서 이걸 어디로 보낸다? 이거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1, 2시 됐는데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요. 문을 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떠한 청년을 양쪽 팔에다 끼고 이렇게 붙들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더라고. 진상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그냥 까만 동작 하나도 없고 하얀 동자만 있고 춤이 질질질질 흐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법당까지는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테마를 해서 나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 나가게끔 응급조치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상관없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지만 테마라는 자체를 시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무구가 있어야 뭘 테마를 하는 거지. 뭐 무조건 오래가지고 법당에서 테마하고 호텔에서 테마하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이라는 게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다만 어떤 장소에서 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원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격식은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혹은 진짜로 상담을 하는 도중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임시로 잡아는 주죠. 그치. 자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뭔가가 타왔거나 묻어왔을 때는 말씀대로 걷어주는 거. 그쵸. 말 그대로 임시 방편으로 잠깐은 걷어줄 수 있지만 정식적인 테마라는 것 자체는 격식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한다, 뭐 공연장에서 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구력이 들어있고 신령님의 영검이 들어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천이 분명히 뚜렷이 있고 도당이 분명히 있고 신령님의 기운이 있는 곳에서 이 영가가 사방이 터진 곳에서 갈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테마에 대해 같은 무당도 의심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일명 자격 없는 무당이 테마를 해서 논란이 가중된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테마록 제4장 테마의 자격입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무당도 자격증이 맞아요. 있어야 맞아. 나도 그 된다고 얘기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만큼 무당들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시대가. 요즘 이 무속 콘텐츠를 보면 테마 정보를 올리는 무당들도 있다라고 해요. 저희처럼 실제 테마 의식을 올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결국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피해를 입으면서 의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연차에 따라서 배워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일부 무당은 제대로 된 경험과 노하우 하나도 없이 테마의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연차가 있어야죠. 어떻게 인도를 해야 이게 잘 가는지 이거를 중요시 안 하고 요즘에는 매스컴이 너무 나오고 너무 유튜브 네이버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1년, 2년, 3년도 안 된 것들이 건방을 떨고 다녀. 건방을 떨고 굴력이 있고 연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테마라는 거를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서움을 알아야 앞으로의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연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연차라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속에서는 뭐 경험보다 무서운 교훈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무당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자면 사신 장군이 오려면 그 내력이 있어요. 근데 1년 신 받은 지 되자마자 갑자기 그 사신의 내력을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죠. 연도마다 시차마다 내가 받아 모시게 되는 신이 또 다르고 3년 뒤에 돌을 닦고 나니까 이런 신을 또 받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연차가 이 사람의 어떤 경험도와 당신이 모시고 있는 신명을 분명히 증명하는 경험인데 이 연차나 경험, 지식, 학식 다 무시하고 무조건 누군가를 따라한다? 저기 보니까 고춘사 선생님이 뭐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입을 파내는 거 테마라는 거나 무속인이라는 게 사실 갑자기 뭐 학습해가지고 이뤄낼 그렇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연차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100%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13년 차가 넘어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테마 진행을 안 시키는 요인은 테마를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방법에 어떤 또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다 노하우를 직접 경험으로 넘겨주시는 중이다. 모든 요건을 다 따져서 혼자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마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차, 경험 어떤 식으로 테마를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방법에 어떤 또 효과가 있는지 1년, 2년, 3년 됐을 때 그대들이 하는 어설픈 테마가 그렇게 안 무서운지 그걸 저는 되묻고 싶어요. 신의 벌은 제자를 안 때립니다. 본인 주위에 정말 소중한 가족들이 그 신벌을 때려 맞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함부로 허투루 테마일을 진행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애동제자가 2년차, 3년차가 점을 봤는데 누가 봐도 빙이야. 테마를 해야 돼. 근데 테마를 치료할 수가 없어.
부탁할 스승도 없어. 딱 거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줄 모르면서 한다든지 천도를 한번 해볼까? 부적을 한번 써볼까? 그게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더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 테마를 진행하는 선생님의 자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애동이 이제 생겼다 하니까 우우하니 갔어요. 근데 거기서 송장굿을 한 거예요. 어? 사람을 묶어놓고 거기서 송장을 치르고 막 염 치르고 하는 그런 그게 테마라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1,500만 원씩 주고 단체로 한 거예요. 그걸 다 했는데 한 분은 그 구슬하고 석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왜 그랬냐면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일진이 안 맞거나 이러면 역살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 신도분 같은 경우도 그거를 하고 저승사자가 계속 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주는 구슬을 했는데 무당의 자질도 중요하고 얼마나 닦여 있는지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원도굿, 이북굿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 굿의 종류에 따라 테마 능력이 주어지는 걸까요? 어차피 테마굿이라 그러면 거의 병굿이잖아요. 맞아요. 강원도굿이나 이북굿이나 거의 뭐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병굿이 들어가면 시작서부터 뭔가가 엄중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을 다 해야 되니까 전부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 사람 뭐 어떻게 고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신명과 굿 종류에 따라서 테마 자격이 어느 정도 좀 다르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처럼 좀 강하게 서서 노는 굿들을 보면 막 질러대는 게 좀 강하고 한양굿 같은 데 보면은 천도 의식이라든지 맞아요. 조상님을 풀어낸 이런 의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시는 신의 성격과 맞아요. 지역적인 특색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색깔에 따라서 조금 자격적인 게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테마는 말 그대로 빙의에 중점을 두고 신명에서 어구찬 엄한 신령님들이 나가서 해주는 게 거기서 갈림이 된다고 하고 그게 잘 돼서 그분이 좀 뭔가가 풀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제수굿이고 집안을 다져줄 수 있는 굿 이렇게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자격 논란이 생기는 게 원래 테마를 안 하던 무당이 어느 순간 테마를 하고 유명한 무당 선생님들의 테마 방법을 따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미스터리 서프의 문제야. 미스터리 솔루션에서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어디를 갔는데 가도칼을 가지고 이걸 근데 자기도 내가- 무서우니까 덜덜 떨어. 내가 나타난 줄 모르고 나는 밖에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뒤돌보고 있는데 가도칼을 가지고 하다가 밖을 내다보는데 내가 딱 서 있거든. 그러니까. 내려놓더니 그 사람 가슴을 때리면서 나왔다고 일어나라 하더라고. 귀신이 없는 자리에 슬쩍만 눌려도 그날에 일진이 안 좋고 압이 있으면 창자가 터집니다. 그리고 가슴팩에 잘못 눌리면 갈비뼈에 금이 가요. 맞아요. 허리 있는 쪽을 잘못 꺾어버리면 맞아. 허리 디스크 나가버려. 제대로 하시라고. 저희 집이 이 액매기 굿을 굉장히 크게 해요. 허수아비를 막 다 받아서 그 위에 쫙 깔아놓고 막 살치고 뭐 하는 게 멋있어 보였나 봐. 한 집안의 애군, 1년 동안의 살 이런 걸 풀어내는 건데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저희 제자분들도 그날 동참하신 분들이 조금 방심했다가 며칠 아픈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유명한 선생님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본인들이 당하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영 쌤도 테마 방송을 나갔어. 나도 나갔어. 근데 고스님 선생님 나가고 이하 쌤 나갔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뺏기고 여기서는 요 방법 뺏기고 여기서는 부엌칼 들고 저기서는 이 방법 쓰고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북굿의 면모가 나오고 강원도굿의 특색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쓰는 무구를 갑자기 어느 순간 맞아. 다 갖다 놓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 방법을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짬뽕굿인 거야. 사실 따라할 수 있죠. 근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네. 연차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런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럼요. 상대하는 건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무작정 따라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군웅을 풀면서 신도를 눕혀놓고 피다라이 위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령님들 모복을 베껴서 그대로 따라해서 지금 있고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지금 이런 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근데 여러 사람의 저희가 살을 받고 살잖아요. 그 살을
받아서 저희는 산에 가서 그걸 정화를 시키고 내려오고. 그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애동들이 그냥 저희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누군가의 선생님들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일이라도 하나 떼야 되니까 "헉, 너 너무너무 잘한다. 그리고 누구 밑에 있다 나왔지? 그 타이틀을 그 사람들은 또 쥐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손님은 뭣도 모르고 그냥 누워. 시키는 대로. 첫째는 신도들, 손님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럼요.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애동들이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거고. 그거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테마는 쇼가 아니다, 거짓된 테마는 위험하다 등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테마의 가짜 논란에서 해소되려면 사례자를 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무속 업계에서 테마 솔루션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럼요. 매번 솔루션을 진행할 때마다 테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후 관리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솔루션을 해놓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 그렇죠. 다시 아프지는 않는가, 가정에 불안은 없는가, 안 좋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들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은 솔루션 할 때 자기가 몸이 났던 그 기분이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 선생님하고 좋아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변화의 계기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좀 변화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관상도 바꾸고 하듯이 1년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또 원래의 내 진짜 사주팔자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한 달 어땠는지, 이번 연도는 어땠는지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인등을 킨다든지 초를 켜나가서 빌어간다든지 초하룻날 초이튿날 와서 인사를 하고 공수를 듣는다든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 관리를 꾸준하게 받으셔야지 가능하다. 많은 사례자분들께서 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선생님들이 바쁘실까 봐 괜히 귀찮게 해드린 건 맞아요. 아닐까 바쁠까 봐 연락 못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또 안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후 관리 정말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예를 들어 집이나 그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집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부터 빙의가 시작됐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터에 뭐 부적을 한다든지 부정을 좀 쳐내준다든지 이런 관리 또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테마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왜 테마가 진실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정말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끈앞풀을 가지고 무당 선생님께 찾아오시면서 이걸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문제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무당 선생님께 조금 손을 내밀어 보셔서 다른 인생을 사시는 게 훨씬 더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테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빙의를 가지고 신병으로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부터 잘 체크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생님들이 테마를 할 때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짜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고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테마에 한번 참여해보고 임해보시는 것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은 무속인을 찾아서 테마를 하려고 생각까지 하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의 희망의 끈을 갖고 무속인을 찾아서 테마를 하시는 사례자분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옆에 한자가 있다라면 응원해서 같이 이렇게 한자가 고통을 안 받는 거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